안녕하셨어요. 드론드론 이골재 민속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공주의 소리. 이번 주부터는 제가 이제 공주 향토 민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 이미 시작된 거네.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시작하기 전에 좀 한 자락을 깔고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소리에 미쳤을까요? 하기는 민족 전체를 똑같은 가치로 보고 있지만 소리에 대한 애정은 확실히 남다른 데가 있습니다. 뭐 지금은 소리를 만들어서 부른다고도 하고 앉았고, 근데 이 인연이 작은 게 아니에요. 제 일생에 5분의 향토소리와의 인연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아버지, 두 번째가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못 들어본 이름이겠죠. 심우용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박동진 선생님, 네 번째가 장사익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에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은 임동창 선생님이시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우성 선생님은 저한테 소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심 선생님은 저한테 한 번도요 어떤 무대에 저를 세워주지 않았어요. 평생 동안에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그때 마지막에 돌아가신 선생님하고 이별하기 전에 한 번 그걸 서운한 얘기를 해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무대 하나를 안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소리할 놈 아니여. 소리하는 걸 나중에는 인정을 좀 하셨는데도 그거보다 중요한 건 체력이나야. 아버지님 그리고 임동창 선생님, 이분들의 인연 때문에 제가 소리에 미쳤죠. 그 얘기를 이번 시간에는 좀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강섭이죠. 습. 아버님 함자도 바꾸네. 이강섭. 호적 이름은 성룡, 이성룡이셨어요. 소리꾼이셨습니다. 동네 소리꾼이셨고요. 의당에서는 뭐 제법 많이 알려지신 분이라 특히 상여 행상의 요량제비는 굉장히 이름이 나셔서 공주시 의당면에서는 오인예 현유성이라는 분하고 저희 아버지가 쌍벽을 이룰 만큼 잘하셨어요. 판소리를 좀 하셨어요. 단가도 하셨고요. 단가묘소절. 판소리는 제가 직접 들은 소리는 토끼 화상가 한 자락밖에 없었지만 좀 하셨고요. 단가는 여러 수를 하셨고요.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45호죠. 저기 외당 집터다지기 지금 제가 여기 방송하는 전수관. 이 원소리를 하셨던 분이 저희 아버님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 하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옛날 얘기책을 잘 읽어주는 만덕꾼이셨어요. 우리 집에는요 겨울이 되면은 방이 3칸밖에 없는데 다른 데는 사랑채들에 사는데 우리 집에는 안방에 할머니들이 쫙 모여요. 겨울이 되면. 그럼 아버님이 이제 옛날 얘기책을 읽어주시는데 뭐 삼쾌정, 유충열전, 그리고 뭐 장화홍련전, 또 그 뭐라고 했죠? 그 옥단춘전, 유충열전, 이런 옛날 얘기책들을 읽어주시는 만덕꾼이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 아버님이 소리를 하시는 영향을 제가 일찍 봤습니다. 그래갖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동네에 소리 잘하는 아이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이거 재밌었습니다. 전 기억이 좀 납니다. 6, 7살 때 일인데도 상거리라는 데에서 제가 노래를 하면은 어른들이 돈을 주셨어요. 10원, 5원, 1원 이런 돈을 주는데 그때 돈으로 그것이요 뭐예요? 사탕 사 먹어도 되는 돈이라고요. 저희 동네에는 가게방이 2개가 있는, 그 농촌에서는 뭐 한 130호의 농가가 이렇게 살아서 좀 제법 규모가 큰 동네인데 그 아마사탕 사 먹을 수 있어요. 심리사탕. 하나 입이다 넣으면 심리 걸어갈 도록 빨아먹는다고 심리사탕 그런 것들을 사 먹을 수 있어서 저는 소리를 하는 걸 아주 좋아했습니다. 어른들만 모이면 가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돈 나오는 거야. 그랬는데 이게 된 소리를 맞습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1학년 때 일입니다. 이건 아주 제 평생에 못 잃어버릴 일이 터지는데
선배들이랑 1학년짜리가 있으니까 거기서 학교 운동장에서 소리를 했어요. 그랬는데 지나가던 선생님이 제 귀를 끌고 교무실로 가갖고 회초리를 때리셨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이유냐면 제가 불렀던 노래가 하필 난봉지였던 것 같아요. 물 밑에 고기는 흔틀반틀 놀고요. 물 위에 윤서는 패를 따라간다. 이런 노래들을 불렀는데 그 소리가 사실은 약간 음란성을 갖고 노는 노래들이었죠. 그래갖고 이제 실컷 맞았죠. 그리고 이제 학교 와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나니까 이게 갑자기 아버님이 하는 소리가 이 세상의 선생님들이 그 고귀한 분들이 하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노래하는 걸 매우 싫어했습니다. 아버지가 소리하는 소리를 들으면 하지 말라고는 못하고 집에 들어와서 혼자 울었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죠.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아버님과 소리에 가장 가슴 아픈 추억을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님이 그때 쓰러지셔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방 안에서 사시고 하셨는데, 저혈압 쇼크로 쓰러지셨는데, 동생들을 다 나가게 하고요, 공책을 갖고 넘어오라고 그러셔서 아버님이 노래를 불러주십니다. 받아쓰기를 하는 겁니다. 노랫말을 쭉 쓰는데 하나를 다 쓰면 노래를 한 번을 들려주세요. 노래를 해주시는 거야. 근데요, 이거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저는요, 하기 싫어갖고 빼봉을 틀면서 그걸 억지로 받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죠. 몇 곡인가를 했어요. 제발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버님이요, 계속 하시는 거야. 당신은 이제 돌아가실 것을 예감하셨으니까 저한테 그걸 담아주려고 했던 건데, 저는 그 눈치를 모르니까 하기 싫어서 밥에 틀고 앉아 있으니까 아버지가 눈물을 쭉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목련가를 불러주마 했는데, 목련가를 받아 적으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만해라, 생각나지 않는다 하고 넘어가라고 하셨어요. 넘어왔죠. 아마 그 공책은요, 아버님이 그해 음력 10월 1일 날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없어졌을 겁니다. 저는 그게 보기 싫었으니까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버님의 없애면 안 되는 공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있었고, 지금도 제 속 어디엔가는 꽂혀 있겠지만 그 노래를 나중에 체록을 할 때서야 그 노래를 다시 옮겨 적습니다. 가슴 아픈 건 뭐냐면요, 목련가는 아직도 못 찾았다는 겁니다. 그게 단가였을 것 같은데 체록을 30년을 했는데도 그 소리는 못 찾았어요. 그리고요, 그때 아버님은 의당집 다니는 소리를 저한테 불러주지 않으셨거든요. 기록이 없었어요. 그걸 강재선이라는 분에게 아버님이 기록해 놓게 하셔서 그분이 불러주시는 소리를 듣고 살려내서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같은 겁니다. 아버지하고는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날 이야기를 하면 아버님한테 죄송해서 가슴이 먹먹해질 수밖에 없는 인연이 시작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어찌됐든지 초등학교 1학년 때 맞은 회초리로 유행가는 불러도 아버님 소리를 하지 않고 향토 소리를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이 과정에서 제 인생에 소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짚어서 일깨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심우영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얘기를 간략하게 하면 몽양 여운영 선생님하고 동경에서 유학하면서부터 함께 독립운동을 하셨던 심진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몽양 선생님하고 하면서 물론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이상향을 갖고 있었고, 그러셔서 6.25 때에 이분이 북한이 이제 물러날 때, 인천 상륙작전 후에 물러날 때 북한으로 이동하는 중에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북한의 우리나라의 현충사 같은 곳에
현충원 같은 묘역에 묻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우성 선생님이 확인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빨갱이가 돼서 북한으로 넘어가서 남한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공무원 시험도 연좌제로 못 보는 그런 서글픈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뒷집에 사셨어요. 이분이 유성농고를 졸업했는데 그때로는 공부도 한 거죠. 했는데 저보다 7살이 위셨고요. 지금 살아있으면 73. 그런데 심우성 선생님의 사촌 동생이기도 한 이분이 음악을 하셨어요. 시골에서 기타를 참 잘 쳤습니다. 로망스를 기타로 클래식으로 뜯을 정도로 그 시절에 1970년대 이분이 노래를 만들기도 하셨거든요. 불교 철학에 심취해 있었고 그래 철학적인 거, 정치적인 거, 사회적인 걸 저한테 많은 쪽으로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하셨고요. 이분이 평생 제가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되는 한마디 교훈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무식한 놈이 설치면 세상이 망한다. 이걸째 너는 지금 잘난 척할 때가 아니라 공부할 때다. 무식한 놈이 설치면. 그 꾸지람을 듣고 나니까 내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살아가고 있는 무식한 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 말이 제 인생을 바꾼 최고의 영향을 준 말이 그 말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음악을 만드는데 평생의 소원이 피아노 한 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피아노를 못 삽니다. 그 심우영 씨의 할아버지는 옛날 천석부장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닌데 빨갱이의 아들로 집안을 어지럽게 했다고 해서 그러셨는지 안 사주셨거든요. 그래서 기타로 음을 찾아서 작곡을 하는데 자기 마음에 맞는 소리를 못 내면 기타를 저희 집 옆에 감나무가 늙은 것이 있었는데 거기다 두드려 파서 빵구는 걸 제가 3번 봤어요. 그렇게 가슴 아픈 인생을 살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묘한 짓을 시킵니다. 뭐를 하냐면 당신이 노래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노래는 자기가 잘못한다고 나한테 가르쳐줘요. 근데 저는 악보도 볼 줄 몰라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농사 짓는 사람이 무슨 노래를 그렇게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때 배우고 싶지 않았어요. 로망스를 뜯으며 그분은 노래를 했어요. 생명의 불꽃은 너무나 희미해 정열로 불태울 인생을 배우리 사랑도 눈물도 덧없는 청춘도 마지막 남은 나의 목숨까지도. 만든 노래 중에 몇 곡은요 우리 국악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제가 배우는데 노래를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그 형이 하도 저한테 엄하게 하니까 안 할 수도 없이 그걸 하는데 차라리요 그때 유행했던 노래들을 좀 가르쳐 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안 하고 못하게 하고요 소리를 하게 했어요. 근데 그분도 일찍 돌아가십니다. 제 나이 27살 때 간질을 앓고 계셨는데 물고기 잡는다고 허리도 안 되는 얕은 물에 들어가서 혼자 잡다가 발작이 거기서 돼서 사망을 하시죠. 그때서야 그 양반이 만든 노래들이 귀해졌는데 불행하게도 2곡밖에는 머리에 남아있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2번째 소리 인연입니다. 그래도 저는 소리꾼이 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소설가가 되고 싶고 나중에는 민속 체록가가 되고 싶었지 소리꾼이 되고 싶진 않았어요. 그 체록을 시작하는 것은 사실 노래를 몇 곡을 들으면서 그게 제가 문학을 했던 사람인데 셰익스피어가 못한 말을 한국의 향토민족, 공주의 향토민족 속에 들어있다는 깨달음으로 그걸 무조건 조사해서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제가 체록의 시작이에요. 문학의 소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저는 소리꾼이 될 생각은 없었어요. 세 번째 인연 박동진 선생님입니다. 사실 박동진 선생님은 제가 존경을 했지만 그 소리를 좋아하고 존경했지만 소리꾼 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만난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그 선생님의 소리는 저한테 어떻게 들어있느냐면 제가 공무원 생활 32년 중에 18년을 공주시청에서 저는 과장이 못 돼도 좋고 계장이로 정년하래도 좋으니까 향토민속에 대한 것만 하겠다고 고집을 세웠어요. 문화를. 백제문화재하고 향토민속에만 미쳐서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공무원 내부에서 예술을 말한다, 문화를 말한다, 이게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좋습니다. 옛날에요, 공무원들이 왜 그걸 해야 되는데 하고 제가 하는 것 자체를 심지어 뭐 투서를 한 사람들도 있어서 검찰도 가봤고 경찰도 가봤고 이런 속에서 했어요. 그러다 보면 인생이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의도 맞는 거니까. 그때에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박동진 선생님 전수관이 저희 집에서 한 8km쯤 떨어져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꼭 소리 연습하신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고는 새벽에 6시나 7시쯤, 7시 못 되지, 6시쯤에 집을 나서서 박동진 선생님 판소리 전수관을 몰래 가요. 그래 멀찌감치 차 받쳐놓고 뒤로 살공살공 도둑님처럼 가면은 그 전수관 선생님 소리하는 방 뒤 텐마루가 있어요. 거기 가서 선생님 소리를 혼자 듣습니다. 왜 듣느냐고요? 소리 배우려고 들은 것도 아니고요. 내 위로 찾느냐고. 그럼 이렇게 하고 들어와요. 올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연세 많으신 박 선생님이 새벽에 저렇게 자기 예술의 완성을 위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연습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째 네가 세상 일에 얼마나 속을 썩는다고 월급 받으며 하는 일에 어렵다고 엄살을 해. 하지 마.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것 때문에 저는 다녔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북을 배우라고 하셨어요. 소리 배우라고는 한 번도 안 하셨고 소리꾼 흉내내는 줄도 끝내 제가 감춰서 모르셨고 그게 세 번째 인연입니다. 그분 소리를 들으면서 참 기가 막힌 걸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개신교 쪽에 기독교에 참으로 믿음이 깊으셨어요. 그분이 심청전에 심청 어머니가 죽을 때에 하늘에 비는 대목 같은 것을 혼자 연습을 하실 때는 기독교식으로 하십니다. 주님이 됩니다. 그렇게 연습하는 현장을 저는 보는 거죠. 나중에 선생님이 이물어졌을 때 한번 물어요. 그거 그렇게 연습하고 무대에 올라가서 뭔 소리로 하려면 헷갈리지 않아? 그럼 연습만 제대로 하면 아무 일 없어, 이 개 같은 놈아. 아는 척 하는 게 싫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죠.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 박동진 선생님이 저한테 끼쳐준 큰 영향. 그거는요, 선생님한테 저 소리 한 자락도 안 배웠습니다. 하는 척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인생 속에 들어있는 예술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덕분에 박동진 선생님은 저한테 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황호통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이동백 선생님이 공주에서 얼마나 오래 사셨는지,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집터가 어딘지, 또 김창룡 선생님이 공주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김갑순이의 사랑채에서 있던 황운열이라고 하는 명창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그게 지금 와서 중고제의 얘기에 이제 많은 쪽으로 남아있죠. 그 다음에 영향을 준 사람, 장사익 선생님입니다. 장 선생님은요, 심우성 선생님의 인연으로 만나게 됩니다. 심 선생님을 존경해서 그분이 잘 왔어요, 공주에.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소리꾼으로 이제 하는데 장 선생님이 공주 와서 공연할 때 제가 사기를 보고 어쩌고 하면서 인연이 쌓여갔는데
제가 공주의 향토 소리를 채록하면서 살려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노래들을 장 선생님한테 보내요. 정리를 해서. 이거 소리 좀 했으면 하고 보냈는데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그게 만났어요. 만났는데 한번 제가 따지듯이 말하지요. 저는 형님이라고는 표현을 못하고 그냥 선생님이라고 그랬는데 항상. 아니 선생님 왜 그 소리 내가 보내는 거 하나도 안 해? 그러니까 동상 그거 나한테 소리 하라고 보낸 거요? 예. 그랬더니 아 나 그거 못해. 나 이제 돈 되는 소리꾼 된 거요. 그랬는데 그분이요 한테 다른 사람을 소개해서라도 이 소리는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것 좀 사람 좀 하나 추천하라 했더니 그분 그러시대요. 그 소리 할 사람 하나밖에 없어. 동상이 해야 돼요. 그게 귀한 줄도 동상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거 아무도 안 할 거예요. 네 알부터 야. 쫄깃쫄깃하지 말고 쫄깃쫄깃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들 말고 네 알부터 야. 그 소리에 제가 충격을 받아서 소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소리 어떻게 시작했냐고요? 저는 암한테도 가서 선생님을 정해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채록해 놓은 음원을 카세트 하나에다 담아가지고 금강변, 금강 다리 밑으로 나가서 혼자 퇴근하고도 10시에 퇴근해도 다리 밑에 가서 혼자 소리 공부를 시작했어요. 잘 될 턱이 있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청이 커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가면 소리만 꽉꽉 찌르고 혼신을 다해서 소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겨울에 강바닥에 바람이 얼마나 세요. 그런데도 저는 추운 줄 모르고 했고 그렇게 해서 제가 한 3년만 소리를 하면 살아날 줄 알고 무슨 짓을 하느냐면 사랑방 공연을 시작합니다. 혼자. 일주일에 한 번씩. 얼마나 무식합니까? 근데 아무도 따로 하지 않더라고요. 몇 년도부터요? 몰라. 2017년도부터. 사랑방 공연 그거보다 훨씬 오래전입니다요. 2000 팜플렛 나온 게 2017년도. 아니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소리마당을 하는 것은 200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방 공연을 한 건 이제 정리를 해보면 2002년도예요. 내가 소리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19년 차 되는 겁니다. 공연으로 한 것만. 혼자 그렇게 연습을 하다가 그렇게 됐죠. 그래서 소리의 인연, 제가 향토 소리꾼으로 흉내를 내기 시작한 건 직접적으로 장색 선생님 때문이에요. 그분이 안 권했으면 못했을 겁니다. 마지막 인연, 임동창 선생님하고 인연입니다. 심우성 선생님하고요 소리꾼으로 얘기를 하니까 임동창 선생님을 당장에 가서 만나서 소리를 제대로 배워서 하든가 하지 말아라 하시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임 선생님한테 제가 만나자고 싶어서 전화를 드리고 해도 이게 만날 수가 없는 분이야. 안 만나죠. 그러다가 인연이 어떻게 되느냐면 오성민 관장이 임동창 선생님을 고택음악회에 초청을 하는데 향토소리꾼 이걸저걸 같이 공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직접적으로 그 전에 2번을 만나서 짧은 이야기만 하고 헤어졌어요. 거의 뭐 보내다시피 하셨어요. 처음에 저를 보기 싫어하시는 티가 좀 있었어. 내색은 안 하셔도. 그랬는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임 선생님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소리를 하는 행운을 얻었죠. 그분과 그 일을 하고 나서 첫 번째 받은 느낌이 뭐냐면 천재. 내가 아무리 오랜 시간을 들여서 노력해도 결코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저보고요 처음 만났는데요 노래를 하는데 반주를 해주시는데 피아노로 반주를 맞추는 것에 대한 음을 잡는데 실로폰이라고 하던가요? 입에 물고 이렇게 피아노 건반하는 거 애기 장난감 같은 걸 갖고 나와서 반주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 소리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또 하나 저보고 소리하는 모습을 바꿔라 하면서 소리를 하는 것에 대한 맥을 짚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걸째는 음악성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목청이 좋은 사람도 아니다. 호소력이 좋을 뿐이다. 그러면 호소력을 살려나가는 소리를 해라. 노래를 할 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을 2번
그것도 1시간 정도씩 지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와서 연습을 그때까지 악을 써서 소리하던 것들을 버리고 그분이 하던 호흡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소리를 하고 연습을 하니까 어떤 형태가 나타났느냐면 1년 만에 20회의 하루에 1시간 반짜리 공연, 혼자 하는 공연을 20일을 연속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소리꾼 흉내를 내게 만드는 데 있어서 그나마 제 소리의 장점을 알게 하고 또 하나 알려주신 게 있어요. 아무리 시간 없어도 이 소리는 합시다. 임동창 선생님, 연습 자체가 행복하고 즐겁게 해라. 예술은 싸울 대상이 아니다.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혼자 소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악을 쓰거든요. 그러다만 목청자랑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할 수 있고 슬픈 노래에 슬픔을 담는 것이 악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신 분. 이분이 사실 지금 입장에서 저는요, 다른 모든 일을 다 젖히고요, 임동창 선생님한테 가서 소리 공부나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제대로 미쳐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공주의 민숙이 제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를 않아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삽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분들이 저를 향토 소리의 가치를 좀 더 찾아다니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심지어는 만들어 부르게 하는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주의 소리 책자가 나온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책에 들어있는 것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노래부터 시작하는데요. 일노래 중에 농사일 소리로 시작하겠습니다. 드런드런 이걸제의 민속 이야기, 오늘은 제 인생을 바꾼 5분의 선생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